가족 드라마 치료, 가족 시스템의 시각화와 역할 변화. 안녕하세요. 한국 드라마 치료 연구소장 최철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바로 내 가족입니다. 가족 너무나 친숙하지만 어쩌면 가장 잘 모르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드라마 치료가 가족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핵심 방법론인 가족 시스템 시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왜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 운명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가족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의 움직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달라지면 어머니가 달라지고, 어머니가 달라지면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자녀의 변화가 부모 관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항상 상호작용입니다. 어느 한쪽만 원인이고 어느 한쪽만 결과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에서 가족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놀랍게도 이 시스템적 시각이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남편이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아요? 아이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대방만 보고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내 운명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시스템을 모르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 역할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드라마 치료가 힘을 발휘합니다. 드라마 치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구조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강력한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시스템을 공간적으로 세우고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화 진단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핵심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치 공간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둘째, 방향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셋째, 거리 서로 얼마나 가깝거나 먼가? 이 세 가지만으로도 가족 안의 갈등 수준, 연합관계, 역할 구조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는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위치와 방향을 바꾸느냐에 따라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드라마 치료의 목표입니다. 제가 예전에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했던 집단 상담에서 만났던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세 자매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미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는 당시 암 투병 중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이분도 암 환자로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 시스템 안에 무엇이 있길래 세 자매 모두 암에 걸렸을까? 그래서 드라마 치료 방식으로 이 가족 시스템을 공간에 세워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웠는데 넓은 강의실 양쪽 벽 끝에 각각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시선은 서로가 아닌 각자의 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치와 방향만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갈등이 이미 극한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외면한 지 너무 오래된 관계, 벽을 보는 두 사람. 그 다음 세 자매를 세웠습니다. 세 자매는 어머니 옆에서 한 줄로 서서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시선 방향이었습니다. 자매들의 시선이
어머니와 같은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자매는 어머니 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 자매의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가해자, 어머니가 피해자라는 구도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매들의 역할이 만들어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분노와 적대감, 어머니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보호자 역할. 이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자매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가족 시스템에서 진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 관계의 붕괴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관계입니다. 부모 관계가 안정되어야 아이들이 기본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양쪽 벽을 보며 서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아이들 쪽을 바라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부모 둘 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스템 안에서 진짜 가해자는 부모 양쪽이고 피해자는 자녀들인 거죠. 세 자매가 착각하고 있던 것처럼 아빠 가해자, 엄마 피해자가 아니라 이 갈등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세 자매 모두 암이라는 극단적인 신체 반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셋째 분이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언니들이 죽어간 순서가 정확하게 이 시스템 안에서 가장 많이 희생된 순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직면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살고 싶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이분은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것. 물론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은 탈출만이 아닙니다. 만약 세 자매가 모두 아버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딸들의 시선을 느끼며 기분이 달라지고 딸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어머니가 지켜보면서 어머니 역시 서서히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자매들이 어머니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에게는 큰 변화가 됩니다. 지금껏 딸들이 보호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없어지면 오히려 어머니가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치와 방향을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 전체 시스템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도권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은 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시스템 안에 있으면 시스템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안에서 자란 사람은 이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각화를 통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순간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가족 시스템은 위치 방향거리로 진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전체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변화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드라마 치료에서 가족 시스템을 다루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지 명확히 진단하고 그 시스템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전체가 건강하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의 가족 시스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